세상을 움직이는 1% 리더들에게는 공통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 타고난 천재성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내리에 꽂히는 한마디입니다. 마치 접착제를 바른 듯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이른바 스티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가 리더들을 떠올려 볼까요? 애플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팝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Think different 라고 합니다. 오바마는 수백 페이지의 공약집 대신 Yes we can 이라는 세 단어로 미국을 뒤흔들었죠. 맥도날드 하면 I'm loving it, 로레알 하면 Because you are worth it 이 바로 튀어나오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 고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만약 이분들이 점잖게 도전정신을 가집시다. 혁신을 위해 노력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지금의 현대와 삼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든 정책을 만들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심지어 연애를 하든 우리는 보통 마음이 급해서 기능, 가격, 스펙, 성분을 줄줄이 나열하며 이게 최고다, 진짜 좋다 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1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훌륭한 생각도 상대방의 뇌에 달라붙지 않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니까요. 문제는 이 한 문장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타고난 카피라이터나 천재 CEO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죠. 하지만 여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CEO들의 서재에 꽂혀있고 마케터들이 제발 좀 읽어라 라고 추천하는 책, 바로 스틱입니다. 저 또한 이 책을 5번 넘게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장단컨대 제가 매출 1억 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비밀 무기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머릿속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누구나 공식을 알면 따라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공식을 바탕으로 1초 만에 머리에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를 만드는 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5분만 투자하시면 좋은 제품인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라고 한탄하던 사람에서 한 문장만 던져도 사람들의 기억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스티커 메시지의 비밀, 석세스 공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단순성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단순하게 하라고 하면 짧게 줄이라는 뜻인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단순함은 짧은 게 아니라 핵심만 남기고 다 쳐내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기 미국의 전설적인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년 넘게 흑자를 낸 이 기적같은 회사의 성공 비결은 CEO 허브 켈러의 단 하나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사다. 이 한 문장이 왜 성공의 비결이 되었을까요? 바로 수만 명의 직원의 모든 행동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케팅 팀장이 신이 나서 달려옵니다. 대표님,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객들이 기내식으로 치킨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줍시다. 보통의 사장님이라면 흔들릴 겁니다. 고객이 왕인데 줘야지. 하지만 켈러는 딱 잘라 말합니다. 그 샐러드를 주면 우리가 가장 저렴한 항공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나? 마케팅 팀장이 대답하죠. 아니요. 샐러드 비용 때문에 티켓값을 몇 달러 올려야 할 겁니다. 그러자 CEO가 말합니다. 그럼 치워. 우리는 샐러드를 안 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서비스를 안 줬는데 그게 왜 성공의 비결일까요? 바로 명확하게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려던 경쟁사들은 서비스도 어중간하고 가격도 비싼 항공사가 되어 고객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샐러드조차 과감히 포기한 사우스웨스트는 고객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싼 비행기? 무조건 사우스웨스트지. 이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복잡한 마케팅 비용 수천억 원을 아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함의 위력입니다. 대표님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맛도 좋고 재료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다 말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강조하는 건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은 바쁩니다. 여러분의 가게를 기억할 내 용량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우리 가게의 장점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지우세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지우고 지워서 딱 하나만 남겨보세요. 불안하신가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어린 왕자의 작가 센텍 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두 번째 공식, 의외성입니다. 요즘 고객들 유튜브 광고 5초도 안 봅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패턴을 부셔야 합니다. 여기 미국 교통부의 유명한 안전벨트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평화로운 주택가가 나옵니다. 최신형 미니밴이 달리고 아빠가 운전하고 아이들은 웃고 있죠. 송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를 설명합니다. 넓은 실내, 부드러운 승차감. 누가 봐도 전형적인 지루한 자동차 광고입니다. 보는 사람은 아, 차 광고구나, 뻔하네 하고 긴장을 풉니다. 바로 그 순간 쾅!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미니밴을 들이뱉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화면은 암전됩니다. 그리고 자막이 뜨죠. 당신은 이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광고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동차 광고겠지라고 방심했던 시청자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의 홍보 멘트는 어떤가요? 최고의 맛, 정성, 너무 뻔하지 않나요? 고객이 예상 가능한 멘트는 소음일 뿐입니다. 질문을 던져서 고객의 상식을 깨보세요. 고기를 굽지 않는 고깃집, 옷을 팔지 않는 옷가게. 상대방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묻게 만드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구체성입니다. 최고급 품질, 차별화된 서비스,
사장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죄송하지만 고객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1990년대 미국 영화관 팝콘에는 포화 지방이 37g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단체가 이걸 경고하려고 했죠. 팝콘에는 포화 지방 37g이 들어있어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37g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조차도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기자회견장에 테이블을 깔고 음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베이컨과 달걀 아침 식사, 빅맥과 감자튀김 점심, 그리고 스테이크 저녁 식사. 이 모든 음식을 한 테이블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팝콘 하나의 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먹은 이 모든 음식의 기름기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 일면의 장식했고 팝콘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구체성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게 만드세요. 배터리가 오래갑니다. 대신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소음 차단 기능이 뛰어납니다. 대신 쓰는 순간 시끄러운 지하철이 도서관처럼 조용해집니다. 라고 하세요. 피부가 좋아집니다. 대신 오늘 바르고 자면 내일 아침 세수할 때 손끝 느낌이 다릅니다. 라고 해보세요. 고객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것. 이게 진짜 브랜딩입니다. 네 번째, 신뢰성입니다. 고객이 내 말을 알아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유명 연예인을 쓰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틱에서는 반권위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미국의 한 공익 광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고 모델은 팸 라핀이라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도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10대 때 호기심으로 시작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두 아이의 엄마였죠. 광고에서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29살이고 아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제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 사람들은 그 어떤 의사의 전문적인 경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난 진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대표님에게 필요한 건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우리 제품을 쓰고 진짜 효과를 본 평범한 고객의 생생한 후기, 매일 좋은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사장님의 땀방울, 이런 진실된 증거들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마세요.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감성입니다. 고객은 감정적으로 구매한 뒤 합리화합니다. 구매 결정은 100% 감정이 합니다. 논리는 나중에 그 구매를 합리화할 때 필요할 뿐이죠. 국제구호단체의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A그룹에게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으로 300만 명의 아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B그룹에게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는 7살 소녀 로키아입니다. 여러분이 기부하시면 로키아는 학교에 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로키아의 이야기를 들은 그룹의 기부금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우리는 300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무감각하지만 로키아라는 한 사람에게는 반응을 합니다. 대표님의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떠들지 말고 이걸 쓰면 고객님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자극해보세요. 최고급 가죽 소파라고 팔지 말고 퇴근 후 지친 당신을 가장 부드럽게 안아줄 휴식처라고 파세요.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팔지 마세요. 소개팅 나가는 날 거울 앞에서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마법이라고 파세요. 고객의 가슴을 건드려야 지갑이 열립니다. 마지막 6번째, 스토리입니다. 앞에 5가지 법칙이 다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야기로 말하라.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원래 마케팅 팁은 지방 6g 미만이라는 데이터를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팩트지만 재미없죠. 그런데 그때 한 대학생의 놀라운 사연이 발견됩니다. 몸무게가 190kg이 넘던 고도 비만 대학생이 3개월 동안 오직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고 100kg 가까이 감량한 겁니다. 그가 예전에 입던 60인치짜리 거대한 바지를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슈로 인한 그 대학생의 끝은 좋지 않았지만 서브웨이가 사용한 이 스토리텔링 전략만큼은 마케팅의 정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퍼지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방 6g은 몰라도 저 대학생처럼 나도 서브웨이 먹으면 살 빠지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제품이 좋다 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제품으로 위기를 극복한 고객의 이야기 하나가 100만 배 낫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토리가 입혀지는 순간 평범한 물건은 비로소 브랜드가 됩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위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1%의 리더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객의 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만드는 6가지 법칙, 석세스였습니다. 단순성, 욕심 부리지 말고 핵심 하나만 남기세요. 의외성, 뻔한 소리 하지 말고 예상을 깨세요. 구체성, 추상적인 말 말고 눈에 보이게 그리세요. 신뢰성, 유명인 말고 진짜 증거를 대세요. 감성, 기능 말고 고객의 가슴을 건드리세요. 스토리, 설명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6가지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당장 우리 가게의 간판, 메뉴판, 상세 페이지를 다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단순한가? 구체적인가? 스토리가 있나?
여러분의 메시지가 바뀌는 순간 고객의 눈빛이 바뀌고 매출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적어도 여러분의 시장을 움직이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장님들의 성공 파트너 매출 스위치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